자, 이준석 전 대표는요, 이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. 아직 조사가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. 이런 기사 내용 하나를 공유를 했어요. 네, 그러면서 네. 사실 윤핵관이라고 기자회견에서,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던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으로 지목했던 현직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. 권성동, 장제영 그리고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 본인의 SNS에 이 윤핵관이 누구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찰 수사가 단순히 장기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선 수재는 시효가 7년에 불과합니다. 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날이 2013년도 7월 8월이고 그 대가로 본인이 업무를 받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성진 전 대표의 만남을 조율했다는 시기도 그 해에 일어납니다. 그렇다면 통상의 사건으로 하면 시효 7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. 그런데 포괄일죄로 그 후에 선물을 받은 것까지 넓혀서 시효를 다시 기산하는 부분,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고 법조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바 윤핵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뭐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이 기사를 인용한 것이지 뭐 경찰이 지금 뭐 윤핵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. 이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에 대한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 이야기입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다, 무슨 말이냐. 지금 나는 경찰과 일정조차도 조율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의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. 예. 어떤 의원인지 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. 예, 그런데 이런 거죠. 애초에 수사가 지금 7개월째 저를 조사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조사 상황. 한 번도 안 받았죠. 당연하죠. 겁니까? 일정도 조율 안 됐습니다. 혐의가 없거나 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전 모른다니까요. 저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 좀 변호사가 좀 알려주세요. 네. 이게 무슨 의미인지. 변호사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. 고소 고발이 되면 한 달 내로 원래 하도록 돼 있어요. 사실은. 제가 그때도 빨리 좀 해달라고 빨리 좀 클리어하자 네.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아무 얘기 없었고 네. 지금 와가지고 이제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방향으로 진행될지 저는 예단하지 않겠지만은 글쎄요. 계속 길어지네요. 여기도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. 자, 일단은 뭐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찰이 조사를 늦추고 있다. 거기에 이제 윤핵관의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, 진짜로 왜 이렇게 조사 소환이 늦어지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수사가 아닙니다. 이게 알선 수재라는 것이 어떤 접대와 대가성,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잘 밝혀져야 되는 수사인데 이게 워낙 또 과거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9월이 사실 그렇죠. 공소시효에 만료되는 시점입니다. 최종적으로 접대했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그런 것인데요. 이게 그 과거의 접대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6차례 조사가 끝났죠. 이뤄진 상황이고요. 아마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9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자,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한때 보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청년 정치인들마저 지금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또 한편에서는 고소전까지 이어질 모양새인데요. 자, 이렇게 이준석 후 폭풍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상황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냐?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국민들은 아마 제 짐작컨대 대통령이 어른이시고 한데 포용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이 사태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에서 시작된 거다. 서로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상황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를 입지만은 대통령도 상처가 많죠.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를 끝까지 재판으로 끝까지 저렇게
공격하는 걸로 두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포용을 보여야 할 지금 쪽은 윤 대통령인 것 같다.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도 상처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과거에 그 울산 회동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.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100% 공감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정치적 체급이 다릅니다. 대통령과 전직 당대표 이 분란을 계속 가져갔을 때 손해를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요.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민생에 매진하느라 특정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때라도 좀 명쾌하게 본인의 입장을 매듭을 지어줬으면 그래도 한 텀은 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.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 향후 좀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포용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은 되는 겁니까? 그럼 되긴?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네.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신 것 같긴 아하. 합니다. 근데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저는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요.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한번 낸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. 이게 뭔가 좀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서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. 뭐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과 이준석 이렇게 대척점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윤핵관이라는 또 이 무시 못할 또 다수의 세력들이 있지요.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